여섯 번째 끌림의 법칙에서 끌림의 법칙. 제목이 나의 아기가 되어줘. 어떤 사랑이 시작되려면 유대 형성과 공감 능력, 연인, 그런 내용이네요. 나의 뭐가 이래 또 길어지나? 뭘까? 오케이. 낭만적인 사랑은 여성의 엄마, 아기와 유대를 형성하는 신경혈화가 진화 과정에서 적응한 결과다. 섹스 중에서 여자가 상대의 눈을 뻔히 볼 때 여러 쾌락을 느끼고 그것을 상대와 결부시킨다. 엄마가 아기에게 몰두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급증한 옥시토신은 여자의 걱정이나 불안을 가라앉히고 애인의 감정적 사회적 신호를 받아들이게 한다. 이러한 상대의 얼굴과 눈을 바라보고 그 감정적 맥락을 편도체에 깊이 새긴다. 롱 박사는 성에 대해서 속닥거리기만 하는 데 지쳤다. 동료 의사들은 환자들이 겪는 다양한 성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곤 했다. 성에 관한 논문과 책이 있었지만 내용이 어려워서 의사들만 읽었다. 그들은 성에 관해서 환자와 터놓고 대화하는 법이 없었다. 롱 박사는 보통 사람들이 성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하다고 통탄했다. 시대가 변했다. 제1차 세계대전 늘어나서 병사가 모자랄까 염려하여 안전한 성생활을 위한 공공 캠페인이 막 끝났고 구시대의 관습이 무너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1919년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책 건전한 성과 성생활을 출간했다. 이 책은 성의 혁명기라 할 수 있는 1960년대 전문가가 쓴 안내서만큼 이해하기 쉽고 직설적이었다. 삽입각도도 알려주고 엉덩이를 뭐 등등등등 이렇게 여인은 욕망이 없을 그 미남을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간단해. 플라톤은 사랑에 빠진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 가수는 원에서 백다가 be my baby라고 간청한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체계적으로 설계된 신경회로에 작용한 화학물질들이 발현시키는 현상이 사랑이라는 레이리 영의 확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나온다. 낭만적인 사랑이라 부르는 현상은 여성의 경우에 사실 엄마 아기의 유대를 형성하는 신경혈화가 진화하면서 적응한 결과다. 물론 이렇게 엄마들이 변신 상태 성관계는 인간이 낭만적인 사랑이라 여기는 현상의 선행 조건이 아니다. 성관계를 하기 얼신절에 첫눈에 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기사문학에서 육체의 관계가 전혀 없는 데다 변치 않는 사랑 이야기가 많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직장동이나 결혼한 친구, 본인에게 이성적인 호감이 전혀 없는 지인처럼 성관계를 맺을 수 없는 사람에게 더 애착을 품는다. 그렇게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사랑도 존재하겠지만 이는 흔히 불타는 열정이라고 할 때 떠올리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서 모두고는 아일랜드의 위대한 시인 윌리엄 버틀러이치를 사랑했다. 둘의 관계는 50년 가까이 계속되었다. 1889년 처음 만난 날부터 1939년 H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두 사람은 감미로움과 괴로움 사이를 오가며 사랑을 이어갔다. 그는 미녀 배우이자 지식인이었고 또 아일랜드 공학을 열렬히 지지하는 가톨릭이면서 신비주의자였다. 그녀는 H와 사랑과 낭만의 육체적인 측면을 탐색할 생각이 없었다. 그냥 우정 이렇게 했는데 고은이 다른 사람에게 차갑게 군 것은 아니다. 프랑스 기조는 잠시 연애와 아들까지 나왔다 하지만 아들은 2살 때 죽었다. 그러자 고은은 아들의 무덤 위에서 애인과 관계를 가졌다. 죽은 아들이 아기의 형태로 환생하기를 바라며 그 일이 있은 후
딸 아졸트가 태어났다. H는 나중에 아졸트에게도 증언했다. 1903년 고은은 아일랜드 공화주의자 존 맥브라이트와 결혼했다. 결혼 생활은 불행했지만 고은은 H의 사랑에 매달리지 않았다. 여전히 그를 친구로 여기고 편지로 친구에게 쓰려했다. 1908년 4월 고은은 당시 살던 파리에서 H에게 친애하는 윌리에게로 시작하는 편지를 썼다. 친구에게 수다를 떨듯이 이런저런 소식을 전하는 편지였다. 편지는 언제나 당신의 번 모두 번으로 끝났다. 당신의 모두 20년 동안 친구들은 윌리였던 H가 어떻게 갑자기 그대가 되었을까? 고은은 왜 H가 간절히 보고 싶어졌을까? 고은이 그 편지를 쓰기 며칠 전 20년 동안 철저하게 정신적인 사랑을 해온 두 사람은 마침내 같이 잤다. 섹스가 고은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은 것은 분명했다. 그 직후에 고은은 H에게 20년 동안의 영적인 사랑으로는 도달하지 못한 엄청난 친밀감을 느낀 것이다. 2012년에 주제적 공과대학 슬론 경영대원의 조시아의 커먼한 몇몇 대학 사회과학자들과 이 변화를 연구했다. 그들은 여성이 연인에게 섹스하기 전에 사랑해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섹스 후에 들을 때 기분이 좋아진다는 사실을 알았다. 연구에 참여한 여자들은 또한 저 섹스 이후에 사랑한다는 말이 더 정직하게 느껴지다고 했다. 이는 여성이 성관계 후에 연인을 더 신뢰한다는 뜻이다. 경제학적인 마음가짐을 지닌 연구자들은 이런 태도 변화를 아무도 무의식적인 경제적인 논리로 설명을 했다. 여자들은 섹스라는 자산을 투자했기에 투자가 성공했다는 신호에 기뻐한 것이다.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옥시토신의 사랑이라고는 대부분 초원들지를 연구해서 밝혀낸 사실이다. 초원들지는 우리 집 정원을 파헤치지만 않는다면 귀엽고 호감이 가는 동물이다. 생물학에서는 촛불이 생기지, 지렁이 등 연구에서 모델 생물에 따라서 분류될 수가 있다. 그 전에 개체는 초원의 서식지에서 초원들지를 잡았다가 나중에 있는데 암컷과 수컷이 함께 잡히는 일이 많았다. 그것만으로도 신기한 일이었다. 그런데 연구를 거두면서 보니 전에 잡았던 암컷과 수컷의 쌍이 또 잡히는 것이었다. 호기심이 생긴 개체는 초원의 지 짝기 습성을 열심히 관찰했다. 그는 초원 들지 수컷과 암컷이 짝짓기를 하고 나면 같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함께 산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인간의 일부 일차적의 결혼 생활과 비슷한 행동이었다. 초원 들지의 암수 관계는 인간 부부와 매우 비슷하다. 심지어 데이트도 한다. 수컷은 마음에 드는 암컷을 보면 구애를 한다. 다른 종의 숫지는 발전기 암체의 허벅지를 몇 번 쓰다듬고 올라타서 텃밭 위를 재빨리 뒹굴고 나서 정정걸음으로 다른 암지를 찾으러 떠나버린다. 이와 달리 초원 들지 수컷은 낭만적인 노래를 부르는 가수처럼 구애한다. 초원 들지 수컷은 암컷의 몸에 주둥이를 문지르고 털을 매만지며 전일을 하고 하루나 이틀 동안 부둥켜 안고 뒹군다. 암컷은 짝짓기에 쉽게 응하지 않고 까다를 겪은다. 초원 들지 암컷의 성행동 혈흔은 수컷이 애써 구슬려야 짝짓기를 하도록 설계되었다. 설계에 따라서 목조들지 암것은 미니멀리스트다. 저절먹이다가 2주쯤 지나면 새끼들은 내버려두고 떠난다.
초원들쥐는 진짜 가정을 꾸린다. 새끼들은 젖을 먹는 용도의 특수한 이빨로 어미의 젖꼭지에 꼭 달라붙는다. 수컷은 곁에 머무르며 암컷과 함께 새끼들을 돌보고 보호한다. 가족을 이룬다는 점만 다른 것이 아니다. 초원들쥐는 사회적인 접촉을 간절히 원한다. 할수이 있다면 온종일 동반자 옆에 붙어 지낸다. 반면에 목조들쥐는 방랑하는 외톨이처럼 이리저리 쏘다니며 마주치는 짝과 짝짓기 한다. 초원들쥐들은 짝짓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한다. 야생에서 짝짓기 하지 않는 초원들쥐는 성별에 관계없이 여러 여자와 교류하고 한 마리에게 특별히 끌리지 않는다. 하지만 짝짓기 후에는 암수한성이 안전하고 편안한 보금자리를 찾고 가정을 이룬다. 수컷은 먹이를 구하러 보금자리를 떠났다가 매번 다시 돌아온다. 카트는 1994년 초원들쥐의 치밀한 암수관계를 유발하는 메커니즘을 알아보는 실험을 설계했다. 이 실험의 결과는 사회적 애착을 연구하는 새 학문 분야의 토대가 되었다. 코트 피더슨과 키스 캔드릭이 쥐와 양의 어미 새끼 관계를 연구한 실험들에서처럼 카트는 짝짓기 할 생각이 없는 초원들쥐 암컷의 뇌에 옥시토신을 주입해 보았다. 암컷은 짝짓기 할 생각이 없을 때 수컷의 고열을 모조리 거부하고 수컷에게 아무런 감정도 보이지 않는다. 카트가 옥시토신을 투여한 암컷에게 수컷을 보내자 암컷은 예상대로 짝짓기 하지 않았다. 근데 마치 짝짓기를 한 것처럼 수컷과 친해졌다. 뇌에 있는 단 한 가지 화학물질이 늘어났을 뿐인데 초원들쥐 버전의 사랑이 시작되고 자, 암컷 세스 레리양 주어신 왕은 일리노이에서 잡은 야생들쥐를 분양받아서 키우면서 영은 인간관계에 초원들쥐 암컷과 감정 유대를 하는 옥시토신 뇌의 작용을 부여 어딜까 궁금했다. 앞서 보았듯이 옥시토신 수용체는 엄마와 아기 유대 형성을 촉진한다. 그래서 에모리 연구자들은 처음에는 초원들쥐가 목조들쥐보다도 뇌에 옥시토신 뉴런과 신경돌기가 더 많다는 가설을 세웠다. 왕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밝혔다. 인셀은 두 들쥐에서 옥시토신 수용체가 위치한 뇌 영역이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영은 초원들쥐의 측자핵이 옥시토신에 훨씬 더 민감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좀 달리 실험 결과 초원들쥐 암컷의 보상 정체에 있는 옥시토신 수용체가 활성화되어야 수컷과 유대를 형성한다는 증거였다. 하지만 짝짓기 자체가 옥시토신 수용체를 활성화한다는 증거는 아니었다. 나중에 동료 로스와 영은 수컷과 접촉하는 암컷의 측자핵으로 분비되는 옥시토신 양을 측정하는 방법을 고안했다. 먼저 암컷의 에스트로겐을 주사하여 발전기를 유도했다. 수컷을 만나기 전에 옥시토신 양을 측정하자 0이라는 수치가 나왔다. 측자핵에서 그 다음에는 짝짓기를 원하는 수컷을 그물망 울타리에 가두고 울타리째에 암컷 옆에 두었다. 둘은 서로 냄새를 맡거나 만질 수 있었지만 짝짓기를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수컷들은 수컷이만큼 대부분 용감하게 짝짓기 시도하는데 암컷들이 모두 순순히 응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짝짓기를 허락한 암컷들 중에서 40%에서 짝짓기 중에 옥시토신이 상당량 분비되었다. 연가로서가 짝짓기한 암컷과 짝짓기하지 않은 암컷의 옥시토신 측정값을 비교 분석했을 때 짝짓기한 암컷만 측자핵에서 상당량의 옥시토신이 분비되었다. 짝짓기를 하면은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측자핵에 작용한다. 측자핵은 뇌의 보상 정체의 일부분이다. 우리가 아기를 돌볼 때나 코카인을 흡입할 때 짐 파우스의 실험에서 가죽 재킷 패티시가 있는 쥐가 가죽 재킷을 입을 때 쾌락을 느끼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남아있다. 목조들쥐도 짝짓기를 하면 뇌 보상이 생기는데 그러기 위해서 장기적인 유대를 형성하지는 않는다.
현재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에 있는 왕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는 형과 로스가 옥시토신과 유대 형성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한 실험을 응용하여 도파민과 유대 형성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짝짓기 한 암컷은 네오도파민의 양이 50% 늘어났다. 물론 짝짓기 할 때 도파민 분비가 늘어난다고 해서 유대 형성에 도파민이 필요하다는 것은 증명되지 않는다.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짝짓기 하지 않은 암컷이 그런 것처럼 카트 실험에서 요약하자면 초원들지 암컷이 유대를 형성하려면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필요한데 짝짓기 할 때 이 두 호르몬이 분비된다. 모성 행동에도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꼭 필요하다. 그러나 정확하게는 이 두 가지 신경화학 물질이 존재한다고 해서 특정 상대와 유대가 생기지는 않는다. 초원들지 목초들지 지생지는 모두 시성하부, 특히 시성하부의 뇌실결핵에서 뻗어나온 뉴런에서 옥시토신을 분비한다. 이 뉴런들에서 서로 분비된 것처럼 보이는 신경돌기들이 나와 집더미에서 지푸라기 바람에 실려 떠돌듯이 뇌의 다른 구조들로 뻗어나간다. 이 돌기들 중에서 일부가 척자에게 도달한다. 옥시토신과 신경돌기의 분포는 위의 설치류들에서 거의 비슷하다. 일부 일처 습성이 없는 쥐, 생쥐, 목초, 들쥐에서 초원들쥐 암수 관계에 중요한 물질이 하나 더 있다. 옥시토신은 수컷이 다가오기 쉽게 만든다. 오피오이드가 수용체에 작용하면 좋다는 반응이 생긴다. 도파민은 그것을 뇌에 새김으로써 생쥐, 옥시토신, 도파민, 오피오이드가 분비된다. 하지만 도파민과 오피오이드가 급증한 암쥐와 초원들쥐 암컷의 행동에는 큰 차이가 있다. 암쥐는 짝짓기의 황홀감을 산에 둬온 숫쥐가 풍기는 냄새와 결부시킨다. 숫쥐는 그것을 발전기 암컷의 냄새와 결부시킨다. 쥐는 냄새의 출자가 되는 개별 상대의 신경을 쓰지 않는다. 비슷한 냄새가 나면 누구나 괜찮다. 그런데 초원들쥐는 보상체계에 유난히 많이 있는 옥시토신 수용체가 활성화된다. 영과 그의 동료들이 발견했듯이 옥시토신은 모성 행동을 유발하는 물질도 아니고 암수가 서로 다가가기 쉽게 해주는 물질인 것만도 아니다. 옥시토신은 유대 형성과 일부 일처 습성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 기억이 아주 중요한 물질이다. 설치류에게도 사회적 기억이 필요하다. 설치류는 주로 냄새를 통해 사회적인 기억을 만든다. 냄새. 쥐와 생쥐의 경우는 사회적 기억이 있긴 하지만 기억력이 형편없다. 동물마다. 유대 형성과 공감 능력. 과학자들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이 공감 능력. 옥시토신에 관한 논문들을 읽고서 사람이 옥시토신을 투여하고 같은 효과가 있는지 보고 싶어 안들이 났다. 하지만 그런 연구를 선택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이니스부르크 대학교 연구실에서 그 당시를 떠올렸다. 지도 교수님에게 가서 이걸 해보고 싶어요 라고 하자 교수님은 안 되네. 그런 건 아무도 하지 않아 하시더군요. 아무도 그런 시험을 하지 않는 데에는 이론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큰 거들림이 있었다.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은 뇌와 몸에 동시에 작용하므로 혈관에 주사하면 원치 않는 부작용이 몸에 나타날 수 있다. 게다가 옥시토신 분자는 크기 때문에 혈액 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할 테니 어차피 혈관에 주입해도 뇌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무 소용이 없을 거라고 추측을 했다. 우리는 눈과 사회적인 기억을 함께 사용하여 눈앞에 있는 사람이 직장 동료인지 남편인지 또 어머니인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같은 도구로 다른 사람의 기분과 의도를 짐작한다. 저 남자가 날 유혹하는 걸까? 화가 났나? 강도? 아픈가? 뉴사우스웨일스 대학교의 심리학자 애덤 구하스 텔레는 두 집단으로 나눈 피험자에게 화가 나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은 무표정한 사람 사진을 보여주면서 얼굴로 다른 부위는 보지 말고
입만 보라고 지시했다. 그러자 옥시토신을 투여한 피험자는 지시를 어기고 사진 속의 눈을 훨씬 오래 응시했다. 옥시토신은 다른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쪽으로 뇌를 몰고 간 것이 분명했다. 사진 속 얼굴에는 감정이나 의도가 드러나지 않았기에 피험자들은 영혼의 창을 들여다봄으로써 감정을 유추하고 마음을 일그려 했다. 위약을 투여한 피험자는 눈을 그만큼 오래 바라보지 않았다. 그래서 사함을 기억할 때 두 집단은 차이가 없었고, 그러나 옥시토신을 투여한 비험자는 사람 얼굴을 더 잘 기억을 했다. 옥시토신이 결핍된 생제가 다른 모든 정보를 기억하면서 특정 생제를 알아보지 못한 것과 같은 맥락의 결과였다. 게다가 두 집단의 사진의 얼굴이 낯익은지 극적 옥시토신을 투여한 사람은 가까운 사람과 긍정적이고 일련 자세로 소통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네요. 강한 옥시토신 밑에 가면 결과적으로 그렇다. 옥시토신은 긍정적인 사회적인 소통을 하늘 방향으로 뇌를 편향시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게 하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감정을 인지하는 내면의 능력을 형성시킨다 라고 했네요. 연인은 그렇게 섹스로 성으로 입양이 된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다가가서 의지하고 사귀고 사랑에 빠지려고 코에 옥시토신을 뿌리지는 않는다. 대신에 아기를 낳은 산모처럼 내 옥시토신에 갑자기 많이 분비되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다행히도 인간에게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다. 그리고 양에게도 있다. 양들이 새끼를 낳는 기간은 목양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시기다. 새끼 양이 몇 마리나 살아남는지에 따라서 그 해의 손익이 결정된다. 새끼 양이 죽는 일은 태어나서 사흘 이내야 가장 자주 일어난다. 어미 양이 먼저 죽었거나 무슨 이유에선지 어미 양의 새끼에게 젖먹이를 기를 거부할 때 그렇다. 고아가 된다. 설명했듯이 암양은 자기가 낳은 새끼 양에게만 젖을 먹인다. 암양은 갓 태어난 새끼 양들이 우글거리는 무리 속에서도 자기 새끼를 알아볼 줄 안다. 새끼가 태어났을 때 태반을 먹고 새끼 냄새를 자주 맡는데 그러면서 뇌에 새겨진 긍리하고 감각적인 그 사회적인 기억 덕분이다. 옛날 옛적에 한 양치기가 다른 암양의 새끼를 입양시키는 방법을 알아냈다. 정확히 누가 그랬는지. 암양은 그렇다. 캔디리가 개구는 새끼를 낳을 때 발생하는 자극을 흉내내면 암양이 새끼 양을 자기의 새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자기가 낳은 새끼와 이미 유대를 형성했더라도 그리고 새끼를 아예 낳지 않았더라도 이제 출산하는 어미와 새끼 사이에 유대를 형성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에서 제외되었다. 제일 작은 경부 자극과 그로 인한 옥시토신 분비가 유대를 맺게 하는 근본 원인으로 얽혀졌다. 제일 작은 경부 자극은 또한 암치의 사회적인 기억을 강화한다. 글쎄, 즉 가슴에 대한 남성의 갈구는 여기서 시작이 되었다. 태고 쪽부터 그래봤지만 요즘도 우리는 낭만적인 유대를 맺고 유지하는 데 젖가슴을 이용한다. 젖가슴은 페니스처럼 내 엄마 아기 유대 형성 회로를 통해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하는 도구로 진화했다. 젖가슴을 잡으면 옥시토신이 분비된다. 꼭 아기에게 젖을 먹이지 않아도 그렇다. 성교처럼 젖을 먹이는 행위는 선사시대의 분만과 유도에 쓰였다. 몇몇 고대 문화에서는 산바들이 힘들게 출산하는 인부의 젖꼭지를 아기에게 빨게 하여 분만을 촉지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흡입컵도 쓰고 마사지도 하고 파라핀을 멋진 천으로 젖꼭지를 문지르는 방법도 썼다. 1973년 이스라엘 의사들은 아기 엄마들이 쓰는 유축기를 출산 앞둔 비혼자가 스스로 사용하게 하는 실험을 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영상은
다른 비슷한 실험에서 얻은 것과 비슷했다. 뇌와 같은 영역이 활성화되어 그 부위에 엄마 아기 유성 유대 형성 회로가 존재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과학자들은 비혼자에게 잘생긴 남자들, 이름 없는 낯선 사람들, 친척, 남편의 사진을 쳐다보게 했다. 잘생긴 남자나 낯선 사람이나 친척을 볼 때의 내 영상은 자신의 아기를 볼 때의 내 영상과 달랐다. 하지만 남편의 사진을 볼 때 기묘하게도 자신의 아기를 볼 때와 일치했다. 레리언과 동료 연구자들이 초원들지로 한 실험들을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소개한 실험 결과들은 과학적으로 탄탄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다. 탄탄하게 입증된 것은 아니다.